자, 그렇다면 전조등이 고장난 자동차를 사람들이 실제로도 잘 식별해내지 못하는지 실험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실험 내용을 전혀 모르는 일반인 참가자들에게 50m 앞에 보이는 4개의 불빛만 보고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구분하도록 했는데 50m면 굉장히 자, 가까운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실험 참가자는 30대 남성. 참가자분 앞에 무엇이 보이는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하나, 둘, 셋.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 둘, 셋. 4번? 4개의 전조등이 켜지자 유심히 살펴보는 남성 참가자. 오토바이 4대 같은데요? 첫 번째 후레쉬가 오토바이 세대? 아 저분은 오토바이 다 다음은 40대 주부. 말씀해 주시면 돼요. 네, 오토바이 4대처럼 보이는데요. 다 오토바이가 알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어린이 참가자. 뭐가 보여요? 차도 돼요? 자동차 하나 안 불어있는 거 하고 불이 하나 안 오토바이 3개. 총 4개의 각기 다른 전조등. 3명의 참가자 중 2명은 모두 오토바이로 인식했고 어린이 참가자는 자동차가 한 대 있다고 답했는데 자, 과연 정답이 있을까요?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가장 왼쪽에 있던 불빛의 정체는 바로 전조등이 고장난 승합차. 저거였어요? 오토바이 아니었어? 그리고 두 번째는 오토바이, 아, 두 번째가 오토바이예요? 난 네 번째인 줄 알았는데. 세 번째 불빛도 오토바이였습니다. 세 번째 오토바이. 네 번째구나. 네 번째. 그렇다면 네 번째 불빛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차요? 바로 자동차였습니다. 야, 이게 높이한 맛을 알수 자, 이렇듯 진짜 오토바이의 수는 단 2대. 나머지 2개의 불빛은 한쪽 전조등이 켜지지 않은 자동차였는데 두 개였네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전조등이 고장난 자동차를 어느 정도의 거리에서 알아볼 수 있을까요? 자, 이번에는 실험 참가자들이 지정선에서 대기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한쪽 전조등이 꺼진 자동차를 50m 앞에서 출발시킨 뒤 참가자들에게 자동차가 정확하게 보이면 깃발을 들도록 지시했습니다. 첫 번째 참가자는 40대 주부. 서서히 참가자를 향해 다가오는 불빛. 하지만 거리가 꽤 가까워질 때까지 깃발을 들지 못하는 실험 참가자. 오토바이 같아. 드디어 깃발을 올리는데 실험 참가자와 자동차 간의 거리는 약 15m. 같은 방식으로 다른 참가자들에게도 식별 테스트를 한 결과 어린이는 약 13m, 30대 남성의 경우는 자동차가 약 20m 앞까지 와서야 자동차를 구별해냈습니다. 시속 5, 60km로 달리는 자동차의 제동거리가 약 15에서 20m 정도. 만약 실제 도로에서 자동차를 오토바이로 착각해 제대로 피하지 않았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만큼 매우 가까운 거리라는 사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전조등의 첫 번째 역할은 차가 진행하는 곳의 장애물을 쉽고 빨리 발견하도록 해 운전자가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법적으로 자동차는 전조등이 양쪽 다 켜진 상태로 주행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양쪽 전조등의 광도가 합쳐졌을 때 운전자가 장애물에 대처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거리를 비춰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전조등이 양쪽 다 켜져 있을 때와 한쪽이 꺼졌을 때 광도의 차이는 어느 정도일까요? 자, 먼저 양쪽 전조등을 모두 킬 경우 100m 앞에 쌓아둔 상자까지 빛이 비쳐 글씨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전조등 한쪽이 꺼졌을 때는 어떨까요? 자, 보이십니까? 양쪽 모두 켜졌을 때는 보였던 상자가 전혀 보이지 않는 모습. 실험 결과 한쪽 전조등이 꺼져 있을 경우 광도는 물론 전조등이 비추는 거리도 무려 30m나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만약 전조등이 고장난 채로 도로를 주행하는 것이 운전자에게는 얼마나 위험한지 실험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실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는 남녀 운전자에게 직선 도로에서 전조등 한쪽이 꺼진 자동차를 시속 60km로 주행하도록 하고 장애물이 나타나면 멈추도록 했습니다. 출발할게요. 출발. 제작진의 지시에 따라 서서히 속력을 높이는 운전자. 자, 이제 자동차의 속도는 약 진짜 60km. 깜깜하네.
참가자도 아직은 침착하게 운전을 하는 모습인데요. 한순간 앞에 있는 상자 더미를 발견하고 급히 브레이크를 밟는 참가자. 다행히 자동차는 상자 앞에서 간신히 멈춰섰는데 자동차와 상자와의 거리는 불과 약 2m 정도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 운전자 출발. 이번 참가자도 시속 60km를 유지한 채 침착하게 주행을 하는 모습인데 60km면 되게 빠른 것도 그러나 아닌데. 한순간 당황한 표정이 역력해진 여성 참가자. 상자를 발견하고 다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결국 제때 멈추지 못하고 상자를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만약 차량 속도가 더 빠른 실제 도로나 고속도로였다면 제동거리는 이보다 2~3배 이상 길며 빙판길이나 비가 올 경우 제동거리는 최고 5배 이상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전조등 한쪽이 꺼진 상태로 이렇게 도로를 주행하다가 고장 차량이나 낙석으로 인해 도로에 위험한 장애물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만 부주의해도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전조등이 고장난 채로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이 실제로 있을까? 도로로 나가봤습니다. 되게 많아요. 도로를 관찰한 지 몇 분 되지 않아 전조등 한쪽이 꺼진 자동차 발견. 그리고 저 멀리 다른 차량들 사이에서 확연히 눈에 띄는 전조등 고장 차량. 그 후로 속속 전조등이 고장난 채 야간 도로를 주행하는 자동차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심지어 수십 명의 승객을 태운 버스까지 전조등 한쪽이 꺼진 채 태연하게 운행 중이었습니다. 이렇듯 의외로 많은 운전자들이 고장난 전조등 하나가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과 같은 계절은 해가 빨리 지고 밤이 길기 때문에 야간 운전을 하는 시간도 늘어납니다. 이럴 때일수록 안전을 위해 전조등을 더 철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요. 운전을 하다 보면 갑자기 전조등이 어둡다고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이는 전조등의 전구 수명이 다 됐거나 배터리가 고장났다는 징후입니다. 자동차 전구류 교환 주기는 주행거리가 약 4만에서 5만 킬로미터이며 배터리의 수명은 약 2~3년 정도 이어지므로 그 이상 되면 가까운 정비업체에서 점검해보고 전구나 배터리를 교체해야 합니다. 단 이때 적정량 이상으로 지나치게 밝은 전구를 쓰면 차에 무리가 갈 뿐만 아니라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도 방해가 되기 때문에 주의하도록 합니다. 외눈박이 전조등. 소중한 타인의 생명은 물론 당신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죽음의 윙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당신은 절대 잊지 마십시오. 죽느냐 사느냐 그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안전사고가 없는 그날까지 위기탈출 넘버 1.